지금이야 엄청나게 훌륭한 CG 기술로 멋진 스파이더맨 영화를 볼 수 있지만 과연 처음에도 그랬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스파이더맨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모든 걸 영상으로 담아봤는데요. 내용이 궁금하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마블 코믹스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스파이더맨의 첫 번째 실사 영화, 1977년부터 79년까지 약 2년간 방영했던 스파이더맨 TV 드라마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의 파일럿 TV 영화가 있었는데요. CG 기술이란 단어조차 생각하기 힘든 시절이었던 만큼 코믹스처럼 다양한 외계 종족과의 전투를 그려내진 못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스파이더맨의 빌런은 일반 범죄 조직이나 테러리스트 등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었죠. 스파이더맨 하면 거미줄을 이용해 빌딩 사이를 재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이 떠오르실 텐데요. 이 부분도 당시 기술력으론 속도감 넘치는 장면을 보여주기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스파이더맨의 또 다른 능력으로 벽타기가 있죠. 이마저도 거북이 걸음처럼 매우 느릿느릿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열악한 제작 환경 탓에 배우들이 맨 땅에 헤딩하듯 엄청나게 고생한 게 눈에 훤하게 보입니다. 진짜 이분들이 살신성인 정신으로 임해준 덕분에 오늘날 너무도 훌륭하고 멋진 히어로 무비를 만날 수 있게 된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만화만 만들어 팔던 마블이 난생 처음 영화 제작을 한 거잖아요. 해보지 않은 영화 제작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했다라는 점은 정말 높이 평가해주고 싶습니다. 지금이야 먼 미래에서 당시 기술력을 논하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매우 참신하고 기발하고 흥미로웠을 테니 말이죠. 추가로 7, 80년대 스파이더맨 슈트는 정말로 칭찬해주고 싶은데요. 당시 코믹스를 기반으로 한 히어로 영화 제작이 붐을 이룬 가운데 다른 히어로들의 슈트랑 비교해봐도 스파이더맨 슈트 퀄리티가 월등히 좋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노력하고도 대폭망했으면 정말 큰일 났을 텐데 천만다행으로 마블의 노력이 빛을 발했는지 스파이더맨 영화는 당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얼마나 인기 있었는지 국내에까지 방송될 정도였고요. 올해 40, 50대 이상이라면 아마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스파이더맨 영화는 시간이 한참 지난 2002년 소니 픽처스에서 샘 레이미 감독, 토비 맥과이어 주연의 3부작으로 제작됐습니다. 저는 물론 여러분들도 매우 잘 아는 스파이더맨 트릴로지의 첫 시작이었죠. 1979년 스파이더맨 영화가 처음 개봉하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스파이더맨 영화를 볼 수 있었다라는 점이 좀 의아하실 텐데요. 사실 1998년도부터 소니 픽처스는 스파이더맨을 영화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소니는 스파이더맨을 사용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영화를 만들려면 스파이더맨을 영화에 내세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즉 판권이라는 걸 마블로부터 구입해야만 했었죠. 그치만 소니가 원한다고 마블이 바보도 아니고 굳이 스파이더맨이라는 인기 캐릭터를 팔 이유는 전혀 없었죠. 물론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말입니다. 마블은 당시 코믹스 시장 침체로 인해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잘 팔리지도 않는 만화책을 계속 찍어내면서 관망만 한다면 회사는 며칠 내 부도날 위기였으니까요. 마블은 어쩔 수 없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수십 년간 힘겹게 이끌어온 회사를 그냥 망하게 둔다 대 캐릭터 판권을 산다는 회사가 있을 때 몇몇 캐릭터들이라도 팔아서 미래를 도모해보자. 자, 여기 두 가지 선택 중 여러분들이 만약 마블의 오너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마블은 소니에게 2,500만 달러, 약 270억 원을 내면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토르 등등 여러 캐릭터 판권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마블의 제안에 소니는 다른 캐릭터들은 사봤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스파이더맨 판권만 1,000만 달러의 가격으로 구입하게 되는데요.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스파이더맨 판권을 구입한 소니는 곧바로 스파이더맨 영화를 제작해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때 벌어들인 극장 수익만 약 16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파생되는 상품 판매까지 본다면 진짜 부럽네요. 근데 이해가 가는 게 저한테 마블 영화를 보기 전까지 가장 재밌게 본 히어로 무비를 꼽으라고 한다면 소니의 스파이더맨 3부작을 꼽을 것 같거든요. 스파이더맨 캐릭터빨도 무시 못하지만 그만큼 영화를 재밌게 잘 만들었으니까 많이 본 거라 생각하고요. 다만 스파이더맨 3편의 흥행 수익이 기대에 못 미쳤다고 생각해서인지 4편 제작을 놓고서부턴 제작사의 개입이 좀 뚜렷하게 시작됩니다. 샘 레이미 감독은 본인 나름대로 구상한 계획이 있었는데 제작사에서 계속 관여하니까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됐고요. 결국 스파이더맨 4 제작에 손을 떼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막까지는 알 수 없으나 샘 레이미 감독을 대체할 사람이 없어서인지 스파이더맨 4 제작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5년이란 긴 시간이 흐른 뒤에서야 소니는 기존의 스파이더맨은 잊어라, 새로운 스파이더맨을 보여주겠다 라는 취지로 스파이더맨 리부트 영화를 선보입니다. 마크 웹 감독과 앤드류 가필드 그리고 엠마 스톤 주연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 그 주인공인데요. 과거 샘 레이미 감독은 웹스터를 이용해 거미줄을 발사하는 원작과는 달리 거미줄을 몸에서 발사하는 설정으로 갔다가 한때 팬들로부터 욕 좀 먹었었는데요. 이를 의식해서인지 리부트부터는 원작과 마찬가지로 웹스터를 이용해 거미줄을 발사하게 됩니다. 스파이더맨 영화를 사랑하는 1인으로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영화의 평을 좀 하자면 스파이더맨 트릴로지에 비해 원작을 좀 더 충실히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고 화려하고 선명한 색감과 스피디한 카메라 연출 등 시각적 재미는 훌륭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너무 보이는 것에만 의식해서인지 스토리가 툭툭 끊기는 감이 좀 있었네요. 참고로 국내에선 500만 관객에 가까울 정도로 흥행에 성공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1편이었지만 제작비가 많이 투입된 관계로 수익적인 재미는 크게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2년 뒤 개봉한 2014년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는 나름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3를 준비하는 듯한 떡밥까지 보였지만 영화에 대한 낮은 평가와 함께 수익 또한 전작보다 줄어들면서 3편 제작이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가 마이너스 수익 난 걸로 자칫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그것보단 옆 동네 MCU 영화에 비해 소니가 스파이더맨 영화로 큰 재미를 못 본 탓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수많은 히어로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영화 어벤져스를 스파이더맨 혼자서 감당하기란 사실상 좀 벅찬 일이었을 테니 말이죠. 물론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라서 더 그랬을 수도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스파이더맨 영화들 중에서도 가장 저조한 성적을 기록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였기에 당초 기획했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3까지 끌고 가긴 버거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냥 이대로 3까지 밀어붙일까? 아니면 스탑할까? 소니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눈치 빠른 MC의 수장 케빈 파이기는 소니에게 접근해 마블 영화에 스파이더맨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합니다. 일전에 함께하자는 마블의 제안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거절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걸 알기에 소니는 마블의 제안을 받아들이는데요. 마블과 소니의 계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화 제작은 마블이 담당하지만 극장 수익은 온전히 소니의 몫으로 하고 그 외 수익만 마블이 가져가는 걸로 계약하게 되죠. 당시 마블에서 스파이더맨 역을 맡을 배우를 캐스팅함에 있어 나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는데요. 나이 14세에서 19세 범위 안에 있는 소년 배우 약 1,500명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11호 촬영장에서 몇 가지 테스트를 마치고 톰 홀랜드와 찰리 로우 두 배우만 남게 되는데요. 추가 테스트에서 톰 홀랜드가 살짝 앞서 나가게 됐고 로다주, 크리스 에반스와 함께 유일하게 두 번째 스크린 테스트까지 통과하게 됩니다. 결론은 뭐 아시다시피 1500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제3대 스파이더맨 역은 톰 홀랜드가 따내게 됩니다. 소니가 20대 중반이었던 토비 맥가이어나 앤드류 가필드를 캐스팅했던 반면 마블은 확실히 고등학생 시절의 피터 파커부터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기간은 톰 홀랜드가 밝힌 바에 따르면 소니가 아닌 마블 스튜디오와 계약되어 있고 단체 3편, 솔로 3편의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단체 3편은 끝났고 솔로 영화도 파프로몸이 끝나면 딱 한 편만 더 남은 상황이라 스파이더맨 3까지는 확정이지만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니에서 제작한 베놈 영화가 쫄딱 망했다면 소니가 생각할 경우의 수가 좀 줄었을 텐데요. 베놈이 전 세계적으로 기대 이상의 흥행 수익을 올려준 덕분에 굳이 마블이 기대지 않아도 된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2017년 톰 홀랜드 주연의 첫 번째 스파이더맨 솔로 무비가 개봉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스파이더맨 홈커밍이었습니다. 국내만 해도 700만 관객이 넘을 정도로 흥행 대성공, 전 세계적으로도 꽤나 큰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으로 대실망했던 팬들이 마블 영화로 스파이더맨과 아이언맨을 함께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어찌 안 볼 수가 있나요? 물론 영화가 재미없었다면 제 아무리 멋진 히어로가 무더기로 등장해도 의미는 없었겠지만 말이죠. 이런 걸 보면 정말 마블은 역시 마블이구나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턴 현재까지 개봉했던 스파이더맨 영화들이 투자 대비 얼만큼의 수익을 거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파이더맨 트릴로지의 일부는 1억 3,900만 달러 예산을 투자해 8억 2,2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려서 약 6배 가까운 차익을 발생시켰고요. 2부는 2억 2천만 달러 예산으로 7억 8,400만 달러 수익을 올려 약 3.5배가량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3부는 2억 6천만 달러 예산으로 8억 9,100만 달러 수익을 올려 약 3.4배가량의 수익을 냈고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1편은 그나마 봐줄만한데
이 편은 이전과 비교해봐도 수익이 많이 떨어진 게 눈에 보이시죠? 기업 입장에선 투자 대비 높은 수익을 남기고 싶은 게 당연한 이치죠. 데이터만 봐도 수익이 떨어지고 있고 대중들의 평가도 안 좋아진 상황에서 마블의 달콤한 제안을 거절하기란 소니 입장에선 참 어려웠을 겁니다. 스파이더맨 홈커밍 한번 보세요. 1억 7,500만 달러 예산으로 8억 8천만 달러라는 높은 수익을 얻게 됩니다. 와우, 투자 대비 5배나 되는 수익이라니요. 100만원 투자해서 500만원 버는 셈이네요. 참고로 소니 자체 제작 영화 베놈은 1억 달러 제작비로 8억 2,250만 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고 하네요. 이런 걸 보면 히어로 영화를 왜 만들려고 하는지 알만하죠. 잘만 만들면 코믹스 매니아층을 그대로 흡수할 수도 있고 시리즈물 만들기도 좋아서 오랜 시간 동안 안정된 수익을 발생시킬 수도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오면 정말 큰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데요. 과연 스파이더맨 파프로mom은 얼마를 벌까입니다. 제 생각엔 엔드게임 바로 직후 개봉한다라는 점, 페이지 3의 마지막을 장식한다라는 점, 무엇보다 누구나 좋아하는 스파이더맨이 나온다라는 점, 이렇게 세 가지의 버프가 있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투자 대비 5, 6배 수익은 무난하게 나올 듯 싶네요. 파프로mom의 줄거리를 살펴보면 피터 파커와 친구들이 유럽의 여름 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이때 닉 퓨리가 등장하고 피터는 닉 퓨리의 제안을 받아들여 유럽 대륙에서 자연재해와 파괴를 일으키는 크리처들의 비밀을 찾아내는 이런 미션에 합류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크리처는 당연히 엘리멘탈즈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크리처의 비밀을 찾아낸다는 걸로 봐선 선역처럼 보이던 미스테리와 연결되는 비밀을 찾는다라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모두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 보니 마블이 정말 그렇게 뻔한 반전으로 흘러갈지, 아니면 모두의 예상을 깨고 멀티버스를 들먹이며 미스테리오는 착한 미스테리오와 나쁜 미스테리오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갈지, 정말이지 하루빨리 진실을 알고 싶네요. 물론 제2대 아이언맨이 나올지 아닐지도 포함해서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나마 괜찮게 보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스파이더맨 영화 중 어떤 영화가 제일 기억에 남는지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